문제 하나 보나요? 부총장님. 안 오시나요? 오세요? 그냥 하면 되겠네? 식사들 하셨어요? 시작하시죠. 오늘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후보님과 우리 당 의원님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되고 또 단일화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적 과정을 진행해온 사무총장으로서 제 심정은 참담하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후보님이나 후보님 캠프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 중 오해나 왜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반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은 막아야겠기에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당대회 직후 3시간 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찾아와서 단일화를 하라고 압박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당원들조차 이 말이 사실이냐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전당대회 직후에 저희 3인이 김문수 후보 캠프를 찾아가서 후보실에서 김문수 후보를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날은 사실 가기 전부터 오늘은 단일화 얘기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덕담만 하자, 축하 인사하자 이렇게 하고 갔었고 실제로 덕담만 하고 축하 인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 착석해 있던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결심사항이라고 쓰여진 프린트되어진 A4 한 장을 후보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거기 맨 위에는 선대위원장 해서 한동훈 후보 등 같이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선대위원장에는 한동훈 후보, 누구 후보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참여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서 2차에 경선했던 한 4분 정도만 하시고 또 황우여 선관위원장이라든지 또 원로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냥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거기 있는 비대위원장님이랑 저랑 권성동 원내대표랑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대위원장 명단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비대위를 통해서 이미 구성을 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써 있는 것이 사무총장 장동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사무총장은 장동혁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수 사무총장도 일을 잘하지만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뭐 이견을 붙이거나 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맨 적혀 있는 것이 비서실장 김재원 이렇게 해서 후보 비서실장은 김재원 후보로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대위 구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되기 이전에는 선대위 구성 자체를 못하겠다고 저희가 그랬다고 하시고 이것은 사실 완전한 해당 행위이고 선거를 안 하겠다는 선거운동을 못하겠다는 것 이런 자체가 벌써 상당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쭉 선대위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근데 선대위는 단일화를 좀 하시고 구성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후보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열어서 선대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을 또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무총장 교체를 5월 3일 저녁에 같이 있을 때 후보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돌아와서 바로 사무실 총장실에 집기 제 소지품들을 정리를 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뺐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우리 당의 실국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실국장들에게 앞으로 장동혁 사무총장이 오니까 잘 손발 맞춰서 선거 잘 치르기 바란다 하고 저는 이제 사무총장직을 그만뒀고 그런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와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비대위원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못하겠다고 사무총장을 좀 맡기 어렵다고 하니 당분간 좀 와서 사무총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사무처는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워둘 수가 없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임시적으로 제가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당에서 교체를 거부했다는 말씀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실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기사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후보실은 총무국장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후보실을 후보님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여성 당직자 2인을 배치해서 손님들 오면 응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후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을 후보님 측에 여쭤서 누구누구를 원하느냐 하면 그대로 좀 인사를 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제가 그만두기 전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실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후보 측에서 했다는 후보님 측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 장동혁 의원에게 아마 그 명단을 줬는데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에 앉지를 않으면서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이후에 즉시 후보실은 이미 연령이 개방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로이 그 후보실에서 일할 직원들 명단을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인사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그리고 정국위 개최가 당원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관훈토론회에서도 후보 교체 시나리오 누가 기획하고 누가 실행하는 건 다 보이고 있고요. 당 사무총장을 자기 하수인처럼 앉혀가지고 당 지도부의 실무 책임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한 역사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 TV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 당에서 마련한 자체 경선 로드맵입니다. 그 경선 로드맵이지 이것을 가지고 후보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단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의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의총이라든지 오늘 비대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모여지게 된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당원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지금은 제가 지방을 가도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 후보와 동행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 지도부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 가지 마라, 동행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그 대구와 부산을 가신다 그래서 대구의 시당에서 500명을 당직자들을 모아서 후보님을 맞이할 준비까지 다 했는데 가지 않으셔서 취소됐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가서 도울 수 있도록 했고, 의원들이 못 온 경우에는 여기에 의총이 있거나 아니면 본회의가 있어서 못 내려가신 것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본회의장이나 국회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왜 못 왔는지는 금방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홍보 대행사를 알선해 주는 등 지원을 했다. 대선 준비를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했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라고 관훈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에 분명히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쫓길까봐 선전벽보에라든가 그다음에 선거 공보에 들어간 사진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데다가 맡기면 퀄리티를 저희가 보장할 수 없어서 그 두 분에 대한 그 사진 촬영 그것만 스튜디오를 우리가 예약을 해줬고 그것만 가서 한 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5월 4일에 박수영 의원과 그리고 장동혁 의원께 저희 홍보국장이 다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이 소지가 전혀 없었던 건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뭐 다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박이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동안 사실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오해다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이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런 오해가 쌓여서 지금 그 섭섭해 하시거나 그런 것이 어떤 그 단일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오해이고 그 실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주변에 그 후보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못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시면은 후보님께서도 이거를 직접 보도를 접하시면 사실이 아니구나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 질문 답변 드릴게요. 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후보가 요청한 거를 비대위에서 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하루 이틀 좀 지연이 됐던 것 같거든요. 비대위에서 바로 5월 3일 이후에 의결을 안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후보가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 비대위라는 게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저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항상 텀이 좀 있습니다. 뭐 긴급 비대위를 연다고 해도 특별한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비대위를 열 수는 없고 한 2, 3일 간격으로 좀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 하루 정도의 기간, 이틀 정도의 기간은 이해해 주시는 게 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또 후보님도 정당 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실지 또 공개하는 것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선 때는 이런 여론조사들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경선 때는 이제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에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경선 여론조사는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 것이 어떤 것인지 선관위에 문의를 해놨는데 선관위에서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
어떤 언론에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불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즉시 기자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 지도부의 회의를 거쳐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 당처럼 대응 방안 세워두신 게 있으신가요?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면 만약에 그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문수 후보로 쭉 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은 비대위에서 또 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뭐 당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총장님, 추가적으로 밟을 수 있다는 절차가 혹시 후보 교체인 걸까요? 만약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김문수 후보님이 높게 나왔으면은 뭐 후보 교체 같은 건 할 일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님이 더 높게 나온다 하면은 그 다음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는 비대위원회의 의견, 집단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신청을 한 게 5일에 공고한 것과 7일에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개최를 하지 말라고 법원이 실제로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추후에 당이 소집하는 전당대회는 그러면 그것도 개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과 지금 뭐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다 가처분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지금 내놓은 가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에 저희는 따르면 됩니다. 전국위가 내일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1위 같이 상황을 가정해서 지명 철회하는 거 한 번, 그리고 최종 후보를 새로 지명하는 거 한 번, 두 번 열리게 됩니다.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설명드린 것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끝내 단일화가 안 되면 당이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도부에서도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야구에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로 당원들 87% 정도가 찬성을 한다. 근데 이게 그 응답률이 3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응답률 자체가 낮은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87%가 이제 높았는데 응답률이 한 33%라고 했는데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선거를 막 그 8명의 후보가 또는 4명의 후보가 막 그 표를 얻겠다고 전국적으로 선거를 하고 투표 동료를 하고 그래도 5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33%면은 대단히 높은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10% 이상만 돼도 당원의 10% 이상만 돼도 그것은 그 상당히 당 지도부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께서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사실상 그냥 세력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이제 김문수 후보 단일화가 이미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 한 후보 측의 그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하나만. 여론조가 보통 단일화 할 때는 양 당사자 간 이제 합의해서 보통 문항이나 횟수나 시기 같은 거를 다 조절해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당이 주도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그걸 근거로 만약에 후보 교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당성 논란이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지도부 대응 방안이 있나요? 지금은 그 당이 마련한 로드맵이고요. 단일화 로드맵이고 그 단일화 로드맵은 후보들의 합의가 있었더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1회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샘플 수가 뭐 1000샘플, 2000샘플이 아니고 그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여론을 반영한 거고 그리고 당원에 대한 것, 국민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과 당심을 반영하는 조사 자료라고 생각합니다만 질문 중에 그것을 나중에 어떤 자료로 사용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서분상 이런 걸 법안이 기각하면 무조건 단일화 투표로 가는 건가요? 그건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다가 좀 여쭤보셔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단일화로 가고 안 가고 결정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의총을 한 이후에 비대위를 열어서 그걸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이런 거는 그 어떤 사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것을 갖는다는 뜻이지 우리의 결정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